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전 남편 박민재가 면담에서 했던 말이 선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혼자 감내해온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흘러나오는 복사기 소음과 발걸음 소리가 섞인 일상의 선율이 오늘도 변함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쌓여진 서류 더미를 차근차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자금과 각종 보조금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한 지 벌써 10년째 54살이 된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루틴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먼지 입자들이 느린 춤을 추는 가운데 선영의 손끝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겨가며 신청자들의 사연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장애인 보조금, 주거급여 각각의 서류 뒤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서류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던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손이 한 장의 신청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와 함께 적힌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전 남편 박민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선영은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그 이름, 첫 글자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그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다투었던 밤들, 아들 지훈과 딸 지수가 어렸을 때의 화목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서로를 놓아버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업무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방문 면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들먹이며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선영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음 한켠으로는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면담을 위해 서류에 적힌 주소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아들 지훈과 딸 지수와 함께 살던 그 따뜻했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선영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모습에 선영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 속의 전 남편 박민재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과 함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굽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선영아, 그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훨씬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그는 자존심이 세고 당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원 신청 관련해서 면담을 진행하러 왔어. 선영은 최대한 공식적인 톤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집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작은 원룸형 공간에는 습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업무용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 박민재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렸고 산업재해로 인한 다리 부상을 입어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부심 대신 현실의 굴복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질문지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기록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자 아들 지훈과 딸 지수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절망의 깊이를 선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는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들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깊은 골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선영은 그의 손목에 낡은 시계가 여전히 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그녀가 선물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전 남편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지원 심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거야. 선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의 신청이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선영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시간들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그녀에게 삶의 무상함과 시간의 잔혹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마음을 달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구청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마음속에는 전 남편 박민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쇠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모든 불행의 시작은 재건축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중학교에 막 입학하고 딸 지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그 시절, 그들이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시 전 남편 박민재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뜬 표정으로 재건축 조합 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선영의 귀에 아직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면서 전 남편 박민재는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 조합비를 납입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추가 분담금을 준비했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당시 선영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려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조합비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남편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습을 선영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진 껍데기 같았습니다. 그 후부터 전 남편 박민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조합장을 찾겠다며 밤낮 없이 돌아다니고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조합장을 찾을 길은 막막했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더딘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전 남편 박민재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한두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양이 늘어갔습니다. 퇴근 후 매일 술집을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는 아이의 집에서 혼자 마시며 하루 종일 보내곤 했습니다. 아들 지훈과 딸 지수는 아버지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대신 술 냄새와 함께 집에 돌아와 짜증을 내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과음을 한 날에는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때마다 선영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술로 인한 지각과 결근이 늘어나면서 상사와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업무 집중력도 떨어져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습니다. 선영이 아무리 말려도 전 남편 박민재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가 선영에게 했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이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딸 지수는 밝던 성격이 점점 내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금주 상담을 받게 하려 했고 종교 모임에도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박민재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딸 지수의 학부모 상담일이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가 술에 취한 채로 학교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서 거친 말을 내뱉으며 소동을 일으켰고 딸 지수는 친구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선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연민까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 남편 박민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확정되던 날에도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선영은 전 남편 박민재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아들 지훈과 딸 지수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르고 지내려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신청서로 인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남편 박민재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실직 후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술 문제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택배 배송 일을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럭저럭 버텨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택배 배송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그나마 모았던 돈마저 모두 소진되었고 다리 후유증으로 인해 육체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전 남편 박민재가 면담에서 했던 말이 선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혼자 감내해온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선영은 책상에 앉아 전 남편 박민재의 신청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기초생활수급 신청서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처절한 삶의 궤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기로 시작된 불행의 연쇄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누가 예상했을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신청서를 승인 처리함에 놓으며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구청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와의 면담이 끝난 후부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처참한 몰락을 목격한 충격과 연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대학생이 된 아들 지훈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수는 수험서에 둘러싸여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는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과 딸 지수의 반응은 선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민이나 걱정 대신 두 아이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의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아들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지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고 그마저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재건축 사기 사건 이후 술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학교에서 소동을 일으켜 딸 지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 그리고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생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우리한테 피해만 주고 떠난 사람 아니에요. 딸 지수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비해 차가운 현실 인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들의 반응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크대 위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보낸 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웠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과연 건강한 일일까요? 물론 전 남편 박민재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식구가 함께 보낸 즐거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전 남편 박민재는 분명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지훈과 딸 지수도 아빠를 무척이나 따랐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선영은 전 남편 박민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술에 의존했던 그의 모습, 아이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며 상처를 준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 남편 박민재의 현재 모습을 직접 목격한 선영으로서는 단순히 자업자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초라한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한때 가족의 가장이었던 사람의 면모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자 아이들의 친부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시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선영은 아이들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공허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선영은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의 지원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온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딸 지수는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였고 아들 지훈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선영은 일단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전 남편 박민재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지원 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본 후에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을 새워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책임감의 무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지 일주일 후 선영은 구청 민원실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라는 일상적인 업무조차 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전 남편 박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은 아니었지만 그의 근황을 묻고 싶었습니다. 구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 후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마음의 짐은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례나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이혼 직후였습니다. 혼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 깊이 술에 빠져들던 중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금단 증상과 함께 밀려오는 우울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3주 만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작년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술에 의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료의 권유로 다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치료를 지속할 여력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선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그가 저지른 잘못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술에 빠져 살았던 과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전 남편이라는 과거의 관계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선영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저물고 있는 해보다도 어둡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스로 이 세상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사람 같았고 이대로 돌아서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선영을 덮쳤습니다. 상담 치료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어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겪어온 좌절과 절망의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선영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함께 다루는 전문 상담사를 소개받았고 초기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에게 이런 정보들을 전달했을 때 그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또 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영의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천천히 시도해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상담 치료와 병행해서 선영이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강도가 너무 높지 일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알바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그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시간대라면 손님도 많지 않아서 부담이 적을 것이고 다리에 무리도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사장과의 면접을 주선하면서 선영은 전 남편 박민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사장도 이해심이 있는 분이어서 시험 삼아 일해볼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 근무라는 점에서 초기 적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전 남편 박민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계산이나 재고 관리 같은 업무들이 예전만큼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가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첫 주가 지나고 나니 전 남편 박민재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위축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나는 야간 단골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기본적인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건강센터에서의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과거의 트라우마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2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전 남편 박민재가 일하는 편의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서투르기는 했지만 손님을 응대하고 상품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으로서의 과거는 지워질 수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선영은 조용히 기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선영은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전 남편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야간 근무와 꾸준한 상담 치료가 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그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이야기 나눌까? 전 남편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구청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의 김이 올라오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몇 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의 표정에 이제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는 먼저 선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통해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게 되었고 상담 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소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 지훈과 딸 지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고 딸 지수 역시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시기에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영은 아이들도 언젠가는 아버지와 화해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선영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 지훈과 딸 지수의 첫 반응은 강한 거부였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생생했고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겪어온 고통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아이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결국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엄마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계획되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네 사람이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남편 박민재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버지가 아니라 비록 많이 야위긴 했지만 맑은 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 지우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것, 술에 빠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그리고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수야, 아빠가 너희들에게 정말 못된 아빠였다는 걸 알고 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들 지훈과 딸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어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하고 짧게 끝났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로의 현재 모습을 확인했고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첫 만남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 남편 박민재는 편의점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대해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몇 개월간 이어지면서 가족들 사이의 경직된 관계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나 재결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가족이라는 끈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성장한 모습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이 엄마인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버지를 도와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의 선택을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치유를 선택한 엄마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면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딸 지수가 어느 날 선영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엄마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족 전체를 치유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 네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원은 아니지만 금이 간 그릇에 금을 발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처럼 그들의 관계도 상처를 감추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